뉴스를 보시면 세계은행이 경기 침체를 경고했다. 올해 세계 성장률 1.7%로 예상한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은행의 경제 전망 내용을 설명드릴 건데요. 여기 말고도 글로벌 기관들 대부분이 2023년 올해 경기 침체가 온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주식시장이 선반영돼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최저점을 찍고 반등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는 의견도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그건 도박이죠. 확률은 50대 50입니다. 그냥 운이 좋으면 정말 저점 찍고 반등을 하는 거고, 운이 나쁘면 경기 침체가 와서 주식시장이 여기서 더 폭삭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실전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재산을 50% 확률의 도박에 거실 겁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국제기구부터 글로벌 주요 금융기관들에서 대부분 올해 경기 침체가 온다, 조심해라 경고를 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역발상 투자를 한다고 그래 내가 최고야 하면서 주식을 매수하는 것보다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만약 앞으로 정말 경기 침체가 와서 금융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폭락을 하게 되면 헐값에 쓸어 담으면 위너가 되는 거고요. 만약 경기 침체가 안 오면 최소한 실물 경기가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경제 지표라도 확인을 하고 매수에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먼저 세계은행은 어디냐? 국제부흥개발은행이라고도 부릅니다. 1944년 브레튼 우즈 협정 결과 미국 워싱턴에 설립된 국제협력기구예요.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들의 성장을 돕고 빈곤을 퇴치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설립되었습니다. 당연히 선진국보다는 신흥국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의 이 포커스를 집중해서 설명을 하고 있겠죠. 그림은 세계은행에서 전망한 2023년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입니다. 세계 경제의 핵심 국가인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먼저 보면 2023년 0.5% 성장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지난 2022년 6월 자료보다는 마이너스 1.9% 경제 성장률이 하향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유럽 지역은 0% 아예 성장을 안 한다고 했고요. 마찬가지로 지난 2022년 6월 대비 마이너스 1.9% 하향한다, 이렇게 전망을 내렸습니다. 그럼 미국이 올해 0.5%, 유럽이 0.0% 성장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세계은행에서 2022년 6월 전망자료 발표 후 또 6개월 동안 열심히 글로벌 경제가 돌아가는 상황을 조사해 봤더니 2023년에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대체 무슨 근거로 경기 침체 의견을 내렸냐? 우선 첫 번째는 기준금리입니다. G7 국가들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살펴봤더니 약 4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했다, 이거고요. 붉은 선이 2022년 6월부터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고, 검은 선이 1979년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입니다. 그리고 주황색 선이 1972년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인데요. 1972년, 79년은 석유파동이 발생하면서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했던 시대였죠. 그 당시 기준금리를 엄청나게 빨리 올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 시기와 유사한 속도로 2022년에 기준금리가 빠르게 올라갔더라, 이걸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빠른 속도로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대출이든 투자든 이런 금융 여건이 상당히 긴축적으로 변화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선 긴축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변화하는 게 소비겠죠. 그림의 남색 박스 친 부분들이 최근의 소비 심리입니다. 글로벌 소비자 심리는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로 이미 하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2023년에도 어떻게 될 것인가가 예측이 되는데, 2023년에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거나 유지가 될 예정이죠.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비 심리가 둔화되는 이런 상황은 2023년에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 볼 수 있고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점점 잦아들고 있기 때문에 소비가 증가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세계은행에서 전망한 2023년, 24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입니다. 박스 친 부분이 2023년인데요. 고점을 찍고 2023년에 계속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자료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에요. 2022년 내내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근데 여기서 앞으로도 이만큼이 올해 더 오른다는 겁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의 차트라는 거죠. 따라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로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물가가 너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률이 떨어진다는 것만으로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제품의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상승률이 둔화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이런 금리 인상 문제와 소비 감소 문제는 특히 제조업 및 원자재 그리고 농산물 수출로 먹고 사는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의 경우 지속적으로 정부의 재정 압박을 일으키겠죠. 그리고 금융시장의 투자 위협까지 증가시키게 됩니다. 특히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요. 금융위기 당시보다 현재 2022년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들의 채권 공급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채권은 다른 말로 하면 빚인데요. 고금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채권을 계속 매수해주고 있는 이들이 누구냐? 바로 글로벌 투자자들이에요. 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신흥국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이 이렇게 채권을 엄청나게 많이 찍어낸다.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만기에 내가 과연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혹시 쟤네들 디폴트 나는 거 아니야? 굉장히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의 부채의 특징입니다. 해외 투자자가 보유한 정부 채권 비중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40%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변동금리 부채도 금융위기 당시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해서 지금 30%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 변동금리의 비중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글로벌 국채금리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들은 이자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이런 상태라는 뜻이고요. 해외 투자자들이 가진 국채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만약에 이 투자자들이 돈을 빼기 시작하면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 정부가 디폴트를 선언할 수도 있고요. 이에 따라서 연쇄적인 부채 위기가 발생하거나 외환위기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보고서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 현재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들은 기록적으로 높은 부채와 재정 및 경상수지가 적자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상당히 취약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제자본 이탈 및 국제자본 접근이 제한되는 경우, 즉 디폴트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글로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이 국가와 국채 거래를 하기 좀 어렵겠다. 이렇게 판별이 날 경우 신용등급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자금 조달이 안 돼서 디폴트가 나거나 외환위기가 나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은행이 2023년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유고요. 그 외에 다른 간접적인 요인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중국인데요. 중국은 팬데믹 규제와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성장이 굉장히 크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지수인데 뚝 떨어지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특히 중국의 부동산 부분은 총 부가가치와 고정자산 투자의 약 25%를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현재 주택가격의 하락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디폴트 위기가 거론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 중국의 수요가 이렇게 감소하는 상황으로 간다면 신흥국과 개발도상국 또한 문제가 되는데 글로벌 금속 수요 중 절반을 중국이 수입을 하고 있고요. 에너지 수요 중에 3분의 1이 중국으로 수입되는 양입니다. 이 때문에 만약에 중국의 수요가 감소하면 남미부터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동반적인 침체라든가 위기 우려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정학적 긴장이 확대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선진국들은 신흥국에 나가 있는 자국 기업들의 생산기지를 국내로 끌어들이는 리쇼어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신흥국들의 문제가 터지거나 무슨 전쟁이 터지면은 자국의 경제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생산기지를 자국에도 두겠다. 이게 리쇼어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문제인데 이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생산 방식이죠. 높은 인건비로 가격이 오르고요. 상품의 원활한 공급을 방해하는 요인이고 이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장기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죠. 그리고 신흥국들에서 생산기지가 빠져나가면 신흥국들의 경기 침체가 더 가속화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간접적인 요인은 온난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폭염과 홍수 등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기후재난은 생산성을 낮추고 세계의 빈곤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경기 침체를 일으킬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3년 세계은행은 경기 침체가 임박해 있다.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다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세계은행의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전망하는 경기 침체 우려와 핵심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세계은행 자체가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에 투자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당 국가들에서 증가하고 있는 경기 침체의 위험 요인을 가장 크게 보고 경기 침체를 전망하고 있다는 것, 이게 핵심이 되죠. 우리가 항상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 등 이런 선진국이 아니라 우리가 정보를 얻기도 힘들고 예상이 힘든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에서 문제가 터져서 그것이 경기 침체를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쉽게 넘길 문제가 아니죠. 이전 영상 보시면 다수 경제 지표에서 지금은 글로벌 실물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가 앞으로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다, 계속 경고가 나오고 있는 것들을 모니터링해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원칙에 근거해서 지금 경기 둔화에 대응하고 앞으로 다가올 침체에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는 이유로 선반영이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수할 시점은 아니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 앞으로 경기 침체가 발생할 확률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되겠죠.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되셔서 후원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때우지 않죠. 한 달 교육을 진행 중에 있고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각각 세부 산업에 대한 사이클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상 하단의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꼭 메일 주셔서 교육 받으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